네, 안녕하세요. 투스케 대표 이호입니다. 오늘도 많은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119명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웨비나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크게 저 스페셜 게스트 이제 김영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스페셜 게스트인 저희 내부 GPT 튜닝 개발자 분을 모셔서 간단하게 GPT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화면 공유해서 제가 안내사항 몇 가지 공유 드리고 이어서 바로 저희가 어떻게 이것저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닝이 처음으로 첫 단행본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했는지 취지를 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 투닝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좀 뭔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에듀테크 연구회와 함께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와 함께 이번에 맞손을 잡고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담았고 수업 사례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책을 통해서 뭐 수익을 벌어들인다기보다는 앞으로도 IT와 AI 관련 서적들이 교육적으로 좀 이바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선생님들도 투님과 함께 다양한 서적들을 연구하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국내 최대로 저희가 많은 수익을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도 이제 연구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저희 툰스케와 함께 출간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좀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초반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내사항은 저희가 이제 공모전, 제 작년에 했던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번 한 차례 진행을 했었었고요. 올해는 이제 삼성과 함께 했던 이제 3회 공모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도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3회 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총 제출작은 2003건이 접수가 되었고, 참여 반응 수, 이게 보드를 통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신 선생님, 학생들도 많았고, 댓글 응원도 상당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보드가 이 참여 인원들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또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하루 만에 또 수정을 해서 올렸고요. 그래서 이걸 또 왜 하냐, 공모전을. 투닝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은 당연히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수상하거나, 상을 받아보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회, 2회 때는 한 30점의 우수상을 선정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100작품이 넘는 작품을 이제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되면서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선생님들까지도 작가가 되거나 수상을 해보고 내 작품이 진짜 워킹 되는구나, 인정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투닝스타가 탄생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내를 좀 드리면은 8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줌으로 투닝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책 출간을 한 거를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캘린더에 꼭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비나처럼 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네, 튜닝 개발자와의 대화 시간을 좀 보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GPT가 이제 챗 GPT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챗 GPT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그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큰 대뇌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투닝의 차별화 포인트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손에 작은 기술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개발자 튜닝 GPT를 개발하고 있는 이제 스티브라는 저희 팀원분을 모셔서 이제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역을 제가 알려드리기보다는 개발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초대를 했는데요. 스티브 잠깐 나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
튜닝 틴스케어에서 GPT 개발하고 있는 성현재라고 합니다. 음, 저는 이번 7월간 GPT가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 기존의 모델을 전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나온 GPT-4 미니라는 버전이 있는데, 현재 그 모델이 저희가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델보다 텍스트 지능이나 추론, 수학, 코딩 등에서 기존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T-4 미니라는 최신 모델을 도입을 했고요. 이 모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고객에게 베네핏 가는 점은 그 입력과 출력에 대한 기억할 수 있는 길이가 4배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어, 가격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면에서 가격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도입된 기술인데요. 최신 조금 요즘 GPT 시장에서 제일 핫한 레그라는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어, 레그가 뭐냐면 이 AI가 대답을 내놓기 전에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해서 대답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가 선생님분들도 아시겠지만 LMM의 큰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답변이 없을 때 허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최신의 응답을 기대를 하는데 모델에 모델 학습된 데이터는 오래되었거나 또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응답을 생성을 합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어, 엄청나게 다양한 언어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용어 혼동으로 인해서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점들이 있는데 레그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서 그 만들어 놓은 지식에서 정보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전 결정된 지식 출처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한글로 일단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 생성된 텍스트 출력을 더 잘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또 투명성도 저희끼리의 검수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제공이 되고 정확도도 제공이 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원래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런 인물마다 그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김구에 대해서 생애를 말하려고 할 때 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김구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황해도 해주목에서 태어났다라고 입력된 데이터를 전달해 주면은 이 AI가 응답을 내놓기 전에 이 데이터에서 검색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물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조금 최적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제가 좀 알아서 계속 고도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난주에 배포가 됐는데, 그 서로의 대화가 좀 공유되는 버그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오늘 고쳐가지고 아마 목요일에 또 배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짜잘한 기능 추가됐고요. 그 대답 길이 조정이라든지 그래서 대답 길이를 기본은 길게거든요. 길게랑 이제 짧게랑 매우 짧게가 있는데 매우 짧게 하면은
지금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도 대화하듯이 채팅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멈춤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사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고 싶을 때, 그 대화를 멈추고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GPT 7월까지의 개발 사항은 이렇고요. 저희 이제 8월 달에 조금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개편될 예정이에요. UI도 그렇고. 그래서 아, 계속 저 이호영 대표님 통해서 계속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이제 4회차 웨비나인데, 4회 웨비나 모두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스타벅스 1만 원권과 투닝 천냥이를 여기 보이시는 선생님들에게 지급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4회, 모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워드로 이런 부분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영주 선생님 모시고, 웨비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바로 김영주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음, 어, 잠시만요. 네. 저는 경기 고양 중산초등학교의 교사 김영주라고 합니다. 1학기 마지막 투닝 웨비나를 맡게 되어 지난 3년간의 투닝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투닝 AI 수업의 디딤돌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투닝 GPT를 활용하여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힘을 기르고 투닝 매직에서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다양한 상상들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며 투닝 에디터에서의 아이들은 창작을 경험합니다. 투닝보드에서는 이 모든 작품을 담아 나만의 갤러리를 완성합니다. 지금부터 4가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AI 투닝 갤러리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닝의 마지막 웨비나, 투닝 AI 수업의 디딤돌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산초등학교 교사 김영주입니다. 아이에 대한 마스터 교원이고요. 터치 교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듀테크 미래교육 연구회 에테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고양 에드네트워크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에 세 분의 연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 조금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께 조금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1, 2등 선생님들께 선착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은 1등을 목표로 들어오셨는데요. 이 두 분한테 뺏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번 좀 선생님 오늘 식사하셨나요? 오늘 식사 메뉴가 또 어떤 메뉴를 드셨을까요? 선생님들 이 메뉴 보시면 굉장히 맛있는 나물이죠. 주먹밥, 감자탕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나물 어떻게 드셔요? 우리 또 김진주 선생님 딱 보시자마자 비빔밥 나오는 쪽, 그쵸? 맞아요. 한국인이라면 비빔밥을 드셔야 되겠죠. 비빔밥은 드시면서 튜닝은 좀 따로따로? 선생님들 이번에는 조금 튜닝 비빔밥 함께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나물도 따로따로 먹으면 맛있죠. 네, 하지만 비빔밥처럼 비벼 먹어야죠. 그쵸? 육회 아주 고급진 비빔밥. 네, GPT 에디터, 매직, 보드를 더 각자마다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이거를 한데 어우러서 한다면 그 맛은 비빔밥처럼 훨씬 더 몇 배로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조금 채팅창에요. 한 번도 회원가입이 안 되셨다 그러면 채팅에 0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자 인증을 받으셨다라고 하셨으면 1이라고 채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인증을 받으셨으면 1이고, 지금 0이라고 올라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잠시만요, 선생님들. 네. 그러면 그만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담당 선생님들 여기 스프레드시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자 실습용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실습 시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찜하세요. 예, 이거는 지금 유료 교육용 계정이고요. 다른 교육용 계정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할 때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비빔밥 세 종류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빔밥, 양품 비빔밥이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디터 양품 비빔밥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들어가시면 교육 플랜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교육 플랜이라고 되어 있으시면 교육용으로 되겠습니다. 자, 튜닝 에디터 기초 더하기 보드인데요. 예, 양품 비빔밥 한번 맛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튜닝 에디터 웹툰 제작 간편 레시피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실습을 할 텐데요. 선생님들, 웹툰을 제작할 때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보드 갤러리요? 보드 갤러리는 제가 튜닝 보드를 그렇게 활용할 거예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저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학생들한테 레이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것부터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넣고 캐릭터, 말풍선체. 그래서 점점점 작은 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소를 넣을 때마다 이게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작은 거를 먼저 놓고 배경이라는 큰 거를 올려다 버리면은 앞에 아이들 눈에는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 개념으로 그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초등학생한테는 사실은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공식화해서 배경부터 넣는 거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배경 넣고 캐릭터 넣고 말풍선체. 그래서 점점점 작아주는 순서대로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아무래도 웹툰을 제작하는 거는 사실은 수업 교육 과정을 조금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1컷과 2컷이 배경이 갑작스럽게 달라지고 캐릭터가 갑자기 바뀌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번 페이지와 2번 페이지가 거의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대사만 바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AI 기능을 해가지고 글로 캐릭터 연출 또는 요소 효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툰 생성 이러한 구조로 하고요. 이거는 조금 저는 필수적인 요소만 가르쳐요. 그래서 항상 한 20분 한 20분 정도나 딱 설명하고 필수적인 요소만 하고요. 아이들이 제작하면서
더 세세한 기능은 아이들이 스스로 찾는 스타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PPT나 한글 문서를 모든 기능을 뭐 다 외워가면서 하진 않잖아요. 주요 핵심 기능을 가지고 제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요 기능을 먼저 15분이나 20분 정도만 아주 핵심적인 기능만 수업을 하고 직접 아이들이 제작을 하면서 그 기능을 익혀가는 구조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또 저의 또 하나의 팁이라면 모니터링은 튜닝보드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사의 피드백이 가장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의 선생님들은 완성을 하고 어디 보드에 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시간을 수업하고 마지막 최종 결과물을 보드에 올렸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대부분 아이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4명, 5명, 한 10%, 20% 아이들은 2시간 동안 뭐 했니?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발견했을 경우는 저는 다른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피드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쓰고 바로 보드에 링크를 공유를 해서요. 학생들의 실시간 학습 상황을 보면서 이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됐구나. 또는 얘는 이야기 흐름이 전혀 조금 맞지 않구나. 어떤 것이 잘 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는 모니터링 용으로 이렇게 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양품 비빔밥, 가장 기본 비빔밥을 선생님들하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이제 튜닝에 접속해 주시고요. 저와 같은 화면이 되셨으면 채팅창에 1이라고 써주시고요. 언제든지 0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적당히 복습도 하면서 보충도 하면서 시간을 끌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또 느리게 올리는 선생님들 심적 압박이 오시잖아요. DM으로 0을 주시면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의 가장 기본은 에디터 있잖아요. 그렇죠? 웹툰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 그러면 저희는 일단 튜닝 에디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제작하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작하기를 들어가시면 제작 툴이 나옵니다. 캔바나 미리 캔버스 거의 저작 도구의 설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튜닝은 오른쪽에 페이지가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템플릿이라든가 캐릭터, 텍스트, 말풍선, 여러 가지 요소, 효과, 배경이 여러 되어 있고요. 자, 선생님들 제가 아마 처음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여기에 핑크색으로 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핑크색으로 그 단계 설명이 있는데요. 그 단계는 저희가 교사가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 올을 누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 열자마자 뭘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PPT를 만들던 한글 문서를 만들던 아이들한테 기초적인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제목이에요. 예, 상단에 보시면 제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실습. 그리고 저는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네, 이름을 어떤 주제, 별자리 웹툰이다 아니면은 뭐 다양한 생물이다 해서 주제를 쓰고 이름을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듀테크를 하시던지 선생님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목을 쓰는 습관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제목 쓰시면서 잠깐 위에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장 버튼이고요. 보통 자동 저장이 되는데요. 무선 와이파이로 할 경우는 요게 점점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저장이 잘 되고요. 그리고 공유 버튼, 그 다운로드 버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채팅창에 2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까지 쓰셨다. 저는 이렇게 제목까지 쓰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완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보드로 갈 거예요. 제가 오늘
웨비나 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보드를 보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는요, 선생님들, 이 코드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웹툰을 제작하는 동안에 애들한테 보드에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LMS,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뭐 하이클래스, 뭐 밴드에 가가지고 다시 링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투닝 보드에서는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칠판에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힘들게 별도로 다시 링크가 걸려져 있는 다른 LMS를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 채팅창에 드렸지만 선생님들 코드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링크를요, 벌써 우리 선생님들 선수십니다. 네,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쵸? 상단에 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예,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투닝 보드에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투닝 보드에 공유하기. 이제 선생님들은 유료 패들렛을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닝 보드에 바로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보통 교사의 보드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유 링크 코드에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링크 또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제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눴어요. 대체적으로 원래는 제가 아까 급하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딱 처음에 첫 게시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따가 하실 때는 요걸 잘 찾으셔야 돼요. 실습 2번째 거지, 실습 3번째 거지. 그래서 요 항목을 보고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위치를 좀 변경해서 바로 뜨는 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공유를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 거에 여기에 제 보드에게 다 들어오고 있죠. 네, 손지은 선생님, 자, 그리고 김숙 선생님도. 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제가 열어도 다 하얀색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고 교사는 아이들한테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 실습할 때 이제 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간편 레시피 아까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배경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아이들은 레이어 개념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가장 큰 거부터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왼쪽 메뉴에서 배경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에서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거 검색하셔도 되고요. 보통 학교를 많이 하니까 저는 교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다시 보내드릴까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보드 하나 다시 보내주세요. 자, 제일 먼저는 배경을 넣고요.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이들이 좀 불편해요.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 개가 쌓일 땐 애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딱 배경 들어갔을 때는 그닥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레이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그냥 여기 자물쇠 정도는 알려줘도 아이들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자물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넣으셨으면 채팅창에 3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아까 회원가입 안 하신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 딱 2컷만 하고 저희는 간단하게 실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 넣은 다음에요. 캐릭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캐릭터가 점차 더 많은 귀여운 것이 나오죠. 네, 요즘 방학 전에 튜닝즈가 나왔는데 지금 얼렁뚱땅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캐릭터는 아이들한테 그냥 놀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튜닝 에디터의 꽃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5분 정도 놀게 해주셔요. 그래서 얘를 개체를 선택하면 왼쪽에 얼굴 표정이 나와요. 저 지금 매우 긴장한 상태거든요. 걱정. 네, 걱정을 매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표정이 다시 웃는 표정이 될 수 있도록 네, 선생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선택을 하시고 또 몸통을 선택하시면 또 동작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굴 편집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요거까지는 사실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잘 가르치지 않고요. 그냥 딱 기본만 가르쳐 주고요. 오른쪽 여기에서도 정면을 할 수도 있고 측면, 후면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선생님들 더 각자 하고 계시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한 딱 5분 정도 놀게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잘하고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네, 튜닝의 꽃은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소 선생님 아마 지금 교육료 인증 도움 요청하셨거든요. 아마 차후에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표정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즐거운 표정으로. 자, 이렇게 캐릭터를 가지고 조금 한번 충분히 해보셨다라고 하셨으면 채팅창에 4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애들이 정말 겁나게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하고요. 초반엔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이게 스토리 짜고 그러다 보면은 1번서부터 10번까지 똑같은 표정으로 쭉 가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네. 아, 그쵸. 딜레이가 저도 조금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배경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웹툰에서는 말풍선을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시간을 좀 절약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것까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요. 저는 이게 말풍선체에 보면은 이 인물의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말풍선을 넣으면, 자, 이렇게 말풍선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말풍선을 넣으면 대사를 넣기 위해서 다시 텍스트를 넣어야 돼요. 예, 텍스트를 이렇게 두 번의 클릭이 저는 좀 귀찮아서요. 저는 텍스트에서 아예 말풍선체를 사용합니다. 네. 물론 이거는 선생님들 그 호불호예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말풍선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예,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의 주제가 인물의 말과 행동에 따른 감정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하신다면 이 말풍선에서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교과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빠르게 조금 웹툰을 제작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텍스트에서 말풍선체를 활용하셔도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해 뭐 희노애락 감정이 다 되기 때문에 저는 말풍선체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클릭 수를 한 번 더 줄이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풍선체까지 넣으셨으면 채팅창에 5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캐릭터 한 명만 더 넣어볼까요? 그래도 웹툰은 혼자 좀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대사를 같이 할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끝입니다. 네. 딱 이 정도만 가르쳐줘요. 선생님들 하시는 동안 저는 또 어떻게 하냐? 보드에서 이게 실시간 뭐 구글 문서처럼 실시간까지는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선생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성해서 공유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튜닝 아이들의 작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보드에 올려놓는 것이 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조금 시간 단축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효과나 요소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토리를 다 끝난 다음에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른쪽, 네, 잠시만요. 요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를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를 클릭을 하셔서 복제가 있어요. 복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컷이 나오죠. 보통의 아이들의 스토리가 보면은 1페이지, 2페이지가 거의 같아요. 물론 아이들한테 배경이 달라지고 캐릭터가 달라지면 지금 선생님이 안내한 것처럼 배경하고 캐릭터하고 말풍선을 넣어라 라고는 하겠지만 1번과 2번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저는 여기서 대사만 바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학생들이 속도가 빠르고요. 또 이렇게 페이지 복사를 하면서 AI 기능을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문장을 텍스트를 넣으면 여기 AI가 있거든요. AI를 클릭하시면 지금 안 먹히네요. 얘를 그죠? 여기 얘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텍스트가 도롱이한테 되는지 곰뚱이한테 되는지 저는 도롱이한테 할 거니까 도롱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굳이 얘를 선택해서 얼굴 표정 바꾸고 동작 바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예, 요게 조금 바로 AI가 적용이 하다 보니까 조금 텍스트를 넣을 때 약간 좀 시간이 걸리죠. 자, 그래서 영어 텍스트 기능 되나요? 된답니다. 네, 네. 그래서 곰뚱이를 선택을 하시면 얘가 적용이 되죠. 근데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완벽한 AI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바로 감정 표현할 수 있는 AI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건 조금 사실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AI를 해보는데 마땅치 않으면 너가 고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그래도 80%는 너희들 속도에 맞춰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은 지원을 하니까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너희들이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끝이에요. 네, 이게 양품 비빔밥 끝입니다. 이제부터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하시고요. 네, 페이지 복사요. 자, 점 3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가렸으면 페이지가 안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페이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점 3개를 누르면, 점 3개를 누르면 복제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구름 표시가 점점점이면 복제가 안 떠요. 완전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만 복제가 뜹니다. 네,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요거요? 요거를 꼬리는 네. 세트는 그렇죠. 하지만 좌우 대칭은 됩니다. 네, 이렇게 꼬리 이렇게 좌우 대칭해서 요 정도는 되고 요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점 3개도 누르고요. 무료 버전인 경우는 선생님들 요거 10페이지까지 무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양품 비빔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협업은 불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협업은 아마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협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는 줌잇이라는 무료 플랫폼입니다.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검색하시면 그냥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튜닝은 무슨 교과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튜닝은 어떤 과목하고 좀 가장 관련이 있을까요? 창체, 미술, 모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백서영 선생님께 커피 쿠폰 하나 주시겠어요? 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국어랑 가장 매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튜닝이 국어교과 의외로 미술이나 창체가 아니라 국어교과 활용의 도구인 이유는 뭘까? 예, 선생님들, 왜 선생님들 제가 국어교과랑 좀 가장 조금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동화책, 책 만들기, 이야기 그죠?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다 나와요. 맞습니다. 맞아요. 요약하기. 김태환 선생님께 요약하기. 저의 마음을 딱 맞추셨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사자성어. 딱 나오죠. 용두삼이 강수현 선생님. 네, 맞아요. 용두삼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투닝 매직이 만들어 줬는데요. 자, 용두삼이 아이들 작품을 대표하는 말이 저는 용두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도의 문제일까요? 아이들이 10회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0페이지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에. 그런데 아이들 작품을 하다 보면 1번서부터 9번까지 인사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캠핑장에 가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주요 핵심이었는데요. 캠핑장 가는 차를 탔는데 벌써 10페이지가 끝나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종종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용두삼이. 네. 그래서 저는 웹툰은 좀 요약하기, 그러니까 문단은 나누고요. 중심 문장을 찾고 또 내용을 간추린다. 이게 요약하기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능력이 갖춰져야지만 정말 웹툰을 기승전결에 맞춰서 이야기 구조에 맞춰서 완성도 있는 웹툰을 제작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공감하시나요? 학생들 교육용은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3개의 레슨까지 만들고 하나의 레슨에는 10페이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툰을 잘 만드는 거는 국어 능력이 뛰어나야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요약하기 잘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초등학교 국어에는 요약하기가 거의 모든 학년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책을 추천을 드렸냐면 네칸 면작동화집이라는 책빛에서 나온 그림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명작 동화를 다 4개로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만 제가 요거를 샘플로 주는 거예요. 요것만 4컷으로 주고 이 장면에 맞는 핵심 장면을 너희들이 꾸며봐 라고 해서 조금 단계별로 연습을 시켜보는 거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캔바처럼 학생을 초대해서 클래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튜닝 보드에 제가 아예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는 아이들한테 빈 종이에 직접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라고 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이 샘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샘플을 제가 요거를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 및 편집 권한으로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복제 및 편집을 누르시면 이렇게 4컷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직접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샘플을 줄 때는 이 공유 눌러서요. 공유 눌러서 차후에 선생님이 다른 샘플을 준다라고 할 경우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기 전용이 아니라 복제 가능으로 주신다면 이렇게 4번으로 준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무슨 관련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4컷 면접 동화로 조금 연습을 시키면 요약 그 가장 핵심적인 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냥 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샘플로 요약하는 거를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걸로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여기까지 열리셨으면 저희가 몇 번일까요? 다시 1번 할게요. 다시 1번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들이 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본으로 샘플을 주는 것도 또 하나 아이들이 조금 더 저학년일수록 조금 편리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빔밥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 신데렐라와 관련한 배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배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경에서 신데렐라를 배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뭐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은 뭐 다른 저작 도구 앱에서 조금 요소나 배경이 부족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없으면 만들어 쓴다. 창작한다. 내가 생각하는 걸 창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배경을 창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창작을 했어요. 어떻게 배경을 창작을 하냐? 생성형 이미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접속을 할 때요. 투닝 에디터를 끄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새 창을 여시고요. 다시 투닝에 접속을 합니다. 다시 투닝에 접속을 하셔서 투닝 매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왔다 갔다. 그래서 투닝 GPT부터 보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배경이 없잖아요.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그쵸. 조선시대 가셔도 되죠. 자, 투닝 매직을 여셨으면 채팅창에 2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만들어 쓰셔야죠. 그쵸? 네, 우리가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투닝 에디터만 있을 때는 약간 조금 배경이나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컴이 너무 느려서. 네. 그러면 선생님들 처음에 방고로 되어 있어요. 방고로 되어 있으니까 스타일은 없는 걸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걸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좋을까요? 예. 벽난로. 창문. 참고로 선생님들 저희 오늘 좀 생성의 이미지를 좀 많이 쓸 거거든요. 여기 생성 장수를 3개나 5개를 쓰면 저희 이따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하나씩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용은 30개, 하루에 30개, 내일 또 다시 30개로 리셋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료인 경우는 아마 5개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생성의 이미지를 할 때는 2인 1조로 하는데 물론 생성형 이미지 만드는 개수의 제한도 있지만 서로 감시하라고 이상한 거 만들지 말라고 2인 1조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죠? 네, 딱 신데렐라의 집 같은 신데렐라 문구. 신데렐라를 제가 문구를 넣지는 않았어요. 그냥 배경만. 저는 선생님들 그 캐릭터까지는 저는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캐릭터까지 완성도가 높게끔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거 한 장만 하는데 여기 너무 매달려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캐릭터는 뭐 신데렐라가 이게 동물이면 어떠니? 라고 하면서 그냥 배경만 좀 매직으로 사용하게끔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캐릭터까지 한다면 여기
또 완벽한 성향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못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배경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선생님들이 생성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셨으면 채팅창에 3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떤 완성한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 그냥 간단하게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뭐가 좋으냐면 보통 여기에서 이거를 튜닝 에디터에 가져가려면 얘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다른 데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제가 튜닝 에디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에디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내 보관함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보관함에는요. 튜닝 매직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튜닝 매직에서 만들어 있는 애들은 다 여기 와 있습니다. 별도로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튜닝 매직에서 내가 생성한 것을 갖다가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단 제가 텍스트를 먼저 넣어놨기 때문에 먼저 깔린 게 뒤로 가죠. 그래서 얘는 레이어로 해서 얘를 배경을 아래로 내려놔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어차피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첫 시간부터 생성형 이미지를 하진 않잖아요. 이 정도 생성형 이미지까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튜닝을 좀 써본 아이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 정도 생성형 이미지 할 정도는 이제 레이어 개념까지도 아이들이 조금 알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배경은 이렇게 튜닝 매직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4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다시 또 공유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유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한번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최근 보드에 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웹툰 기초 실습이 아니라 신데렐라 웹툰 제작이라는 항목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 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다들 너무 잘 나오죠? 튜닝 매직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처음에 저희 반 아이도 처음에는 요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신데렐라를 아예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요게 또 일관성 있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랑 최대한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동동 떠 보일 수는 있지만 그냥 네 그래야지. 왜냐면 생성형 이미지에서 만드는 애는 이 캐릭터의 말과 행동을 표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배경 정도만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드로 알려드릴까요? 네, 코드는 네, 선생님 코드 좀 다시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요약하기다. 튜닝은 국어랑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요약하기를 잘해야지 그 핵심 장면에 맞는 내용을 할 수가 있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예요, 선생님들. 에디터 돌솥 비빔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튜닝 에디터, 보드, 매직 GPT인데요. 지금 신데렐라 웹툰 제작이 바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솥 비빔밥은 아까 양품 비빔밥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저희 웹툰 제작에
어떤 루틴을 보자면요. 아까 용두사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웹툰은 스토리가 저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 예, 등장인물 나와야 되고, 그쵸? 사건 배경 인물 나와야 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 겪은 일을 쓰는 거를 웹툰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상상해서 이야기 쓰기를 가지고 웹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웹툰은 스토리의 힘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국어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 계속 용두사미가 되고 저는 지금 과학 전담을 하고 있는데 과학 교과와 융합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웹툰을 제작을 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웹툰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스토리를 먼저 짜라고 합니다. 공책에 쓰든 구글 문서에 쓰든 저는 스토리를 먼저 짜라고 해요. 스스로 나만의 이야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3분의 2는 잘 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고민하겠죠. 근데 단 한 줄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난 뭐 하지? 무슨 이야기를 쓰지? 머리를 쥐어짜는 자체만으로도 단 한 줄을 쓰지 못하도 저는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창작을 하게끔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스토리가 나오지 않으면 단 한 줄 나오지 않으면 웹툰을 투닝에 접속 못해라고 약간의 엄포도 주기는 하는데요. 스토리를 먼저 짜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빠른 애들은 대충 써요. 이렇게 대충 쓰고 다 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는 이렇게 잘 짜놓고서 앞에 부분만 무지 자세히 하고 마지막에 급격하게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컷, 2컷, 3컷, 4컷으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네가 스토리 짠 걸 가지고 정리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중심 문장 또는 문단 나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약하기, 내가 쓴 스토리를 컷으로 정리하는 두 번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스토리를 컷으로 나누는 걸 조금 어려워합니다. 처음부터 요약하기 자체를 어려워해서요. 이때 투닝 GPT한테 AI 튜터의 기능을 쓰는 거죠. 아이들한테 쓴 거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스토리 작가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내가 쓴 거를 붙이고 이 이야기를 내 컷 웹툰 형식으로 작성해줘 라고 합니다. 물론 스스로 컷을 나누는 아이들은 자기가 나눈 걸로 하고 또는 보조수단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좀 더 좋은 걸로 선택을 하지만 느린 학습자한테는 이거를 내 글을 가지고 내 컷 웹툰 형식으로 해줘 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렇게 AI GPT한테 의존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컷을 정리할 수 있구나라는 또 다른 샘플이 되고 견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닝 GPT를 이렇게 약간의 느린 학습자애들한테 저 몇 컷 형식으로 제작해줘 정리해줘 라는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실습한 걸로 투닉 에디터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제목을 쓰고 투닝 보드에 올림으로써 아이들의 제작 과정을 모니터링 및 또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PPT요. 네, 그런데 조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다른 강의도 하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거 투닝 매직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데렐라 배경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경을 원하는 거는 또 투닝 매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배경, 장면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신데렐라에서 실습을 한 것처럼 투닝 에디터, 내 보관함에 폴더로 아예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데렐라 요거를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금 돌솥 비빔밥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투닝 매직 GPT 보드로 해서 매직 전주 비빔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빠를까요? 조금 빠르시면, 네, 괜찮을까요? 네. 매직 전주 비빔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이거를 에디터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에디터, 보드, GPT, 매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들 그 AI 생성형 이미지를 가지고 상을 탄 것들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투닝 매직 이미지 생성할 경우 저작권은 투닝에게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도 한번 내가 상상한 거를 가지고, 저희 아시죠? 지금은 과학의 날에 상상화 그리기가 없어졌습니다. 그쵸? 예,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기본 10년, 교직 경력 10년은 되신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선생님들 중에서 과학 상상화 그리기 해봤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1이라고 써주시고요. 안 해봤다 그러면 0. 네, 기본적으로. 그쵸.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안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군요. 저도 안 해본 걸로. 자, 그래서 요즘은 근데 이게 또 없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한 4시간 걸리잖아요. 하루 종일 이거를 하게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그러니까 스스로 미래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먼저. 물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GPT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등이다 보니까 약간 좀 더 보수적이고 약간의 조금 더 문제시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있으면 조금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초등에 맞게 먼저 상상을 하고 합니다. 야,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 라고 해서 AI 근데 제가 5학년, 6학년 동아리 애들을 다루고 했거든요. 근데 5학년하고 6학년하고는 또 달라요. 6학년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네, 다 외계인이 들어오고 완전 부정적인 걸로 막 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미래 모습을 스스로 저는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을 할 것 같고 우리 모습이 어떨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닝 GPT, 투닝 매직은 14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듀테크 도구들은 다 똑똑 수학 탐험대조차도 다 부모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다 받습니다. 제가 사용하든 안 하든 모든 리스트를 다 몽땅 때려 놓고 그거를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안 받으셨으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에듀테크를 다 넣어서 한 번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 미래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애들 생상은 조금 거기서 너무 얕잖아요. 그래서 투닝 GPT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 라고 해서 투닝 GPT랑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AI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상상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미래의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좀 긍정적인 모습을 해달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발전한 30년 후의 도시나 학교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한 10가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GPT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GP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열리셨으면 채팅창에 저희가 몇 번일까요? 네, 5번 할게요. 네,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GPT 여셨으면 네, GPT, 아마 투닝에 GPT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에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투닝은요, 웹툰만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투닝 GPT 들어와 있고요. 제가 투닝 GPT를 보조수단으로 많이 쓰는 이유는요. 일단 여기 설정 창에서요. 설정에서 난이도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난이도를 저는 아이들한테 초등이기 때문에 쉬움으로 선택하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인터넷 조사를 하면 사실 인터넷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해도 못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그냥 발표 자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투닝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최대한 표현하고자 이렇게 난이도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할 때는 난이도를 쉬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개발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 길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캐릭터 보시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차후에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 과학이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모습은 어떨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 무료 횟수는 저는 100이라고 뜨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어떻게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냐면요. 사회 역사 인물하고의 다중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만들기를 통해서 나의 10년 후의 모습, 나의 10년 후에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진로 수업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저는 유료를 샀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마. 그래서 50하고 100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튜닝 GPT도 사실 좀 걱정이 돼서요. 2인 1조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뭐라고 질문하지?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질문을 해봐 라고 해서 조금 하고 2인 1조로 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개인 활동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저도 이 GPT를 사용하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대화를 나눠보셨을까요? 학생이 10번인 것 같습니다. 네, 학생은 10번. 그래서 처음에는 2인 1조로 사용을 해봤고요. 충분히 대화 나누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튜닝 매직에 들어가셔서요. 자, 선생님들이 지금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한 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이 튜닝 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들하고 했던 것도 여기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근데 5학년하고 6학년 보면 6학년이 이렇게 파괴적이에요. 이건 아니었고, 이래, 침공. 네. 확실히 5학년하고 6학년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자꾸 대답을. 저는 이 수업을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들. 얘는 보드로 바로 오지 않아요. 튜닝 에디터는 바로 가는데 얘는 조금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차후에는 튜닝 매직한 것을 보드로 바로 보내 쓰는 기능까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저희 거의 쿠폰 거의 못 드렸거든요. 네, 여기 올려주시는 몇 분 드려, 5분 드려도 될까요? 네. 선착순 5번 드릴게요, 선생님. 네. 잘 체크해 주세요, 5번. 네. 저는 살짝 이 수업하고 조금 잘 못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예. 약간 부족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디딤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수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로 딛고서 더 좋은 수업으로 발전해 나가시라고, 이런 식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왜 약간의 절반의 성공? 의의를 두는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 상상화. 네, 튜닝 매직 근데 되게 잘 나오죠. 그리고 튜닝 매직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사회 풍속화 그리는 선생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좀 튜닝 매직을 처음 보신 선생님들 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캔바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디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보고 싶냐면 일단
화가풍이 나와요. 피카소, 르누아르, 뭐 모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술 교과와 연결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미술 교과 우리 화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미술 교과 하고요. 또 이게 보통 서양 화가를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튜닝은 김응도와 이중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느 생성형 이미지 사이트에서 김응도와 이중 수업을 제공해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김응도 이중 수업은 미술 교과도 있지만 김응도 같은 경우는 5학년 사회 역사 단원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보드에 들어가시면 튜닝 매직 수업 사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떤 것도 해볼 수 있냐면 조선시대 풍속화가 뭐냐 또는 김응도가 GPT에 있잖아요. 그래서 GPT 김응도랑 대화를 나누면서 예전에는 김응도에 대해서 인터넷 조사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GPT 김응도를 찾아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어떤 게 유명해요? 라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풍속화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튜닝 매직에서 김홍도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풍속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풍속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도 마련을 했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도 튜닝 매직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튜닝 매직은, 보드는 선생님들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현재 교육자로 인증을 받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계속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튜닝 올해 굉장히 이게 매직 GPT 보드가 들어오면서 모든 교과에 굉장히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냥 미술 참체 한번 웹툰 한번 해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융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올해는 정말 튜닝 덕분에 더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넘어가 봐도 될까요? 튜닝 보드예요. 네. 튜닝 보드는 아래 더하기를 눌러주시고요. 더하기 눌러주셔서 파일 첨부 파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여기서 그냥 바로 더하기 있죠? 여기서 항목별로 그래서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잘 그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니? 제가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는 이 아이가 프롬프트를 굉장히 자세히 잘 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튜닝 매직에 미래 모습을 그려줘. 미래 도시를 그려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도시 그려줘라고 해서 알아서 AI가 그려졌는데 더 멋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뭐 수중 뭐 이렇게 바닷속에 있어, 뭐 우주에 있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는 애보다 그냥 미래 도시 그려줘라고 한 애가 더 잘 나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접근하고 약간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약간의 조금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공유하는 방법은요. 이 링크보다는 아이들하고는 오프라인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저희가 줌에 있기 때문에 링크를 보내드린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이 이걸 작업하고 있는 와중에 링크를 찾으러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학급 구글 클래스룸이나 LMS에 다시 별도로 창을 여는 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에디터 공유 코드가 있어요. 에디터 공유 코드를 여시면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칠판에 써주시면 아이들이 이 코드 번호를 넣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상상화 그리기 아이들의 상상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았지만 반대로 약간 자세한 프롬프트로 아이들의 생각을 구체화함으로써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는 우연성에 의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는 약간의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이렇게 튜닝 매직과 GPT로 가지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는 프롬프트를 60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6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으로 생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조금 상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튜닝 매직을 가지고 과학 상상화 그리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튜닝 매직, 특히나 매직 생성의 이미지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더 남들이 생각해보지는 못하는 여러 가지 상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내 생각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하고 텍스트로 표현하는 걸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자세히 표현하는 거, 이것도 국어 교과와 관련이 그쵸.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매직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을 잘하고 그것이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력을 글로 잘 표현하는 애들이 굉장히 생성형 매직을 굉장히 나의 의도에 맞게 잘 표현하더라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튜닝이 전체적으로 국어와 굉장히 밀접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 작가 이강용 선생님 건데요. 한국해양재단에서 AI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상을 표현해서 작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의 과학 상상화 그리기의 수업 목적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회는 굉장히 많잖아요. AI와 협약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상상을, 그러니까 이 작가 이강용 선생님은 직업이 화가가 아니십니다. 예, 글쓰기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퀄이 나오는구나.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이 프롬프트를 잘 써서 자기의 의도에 맞게 생성의 이미지를 잘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경험을 주는 것이 결국은 국어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실습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우연성에 의해서 더 잘 그린 애가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말한 애가 있는데 걔보다 그냥 미래도시 그려줘 라고 한 게 더 잘 나온 우연성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저는 좀 개선해보자. 요렇게 한번 다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사 샘플을 줬어요. 예, 이것도 튜닝 매직으로 만든 거죠. 이걸 주고 야, 선생님 걸 보고 잘 관찰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생성형 이미지로 만들어봐. 이게 미션인 거예요. 그런데 꼭 프롬프트도 같이 게시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보드에 들어가시면 저희 묘사하기에 뭐 있나요? 묘사하기. 네. 그래서 아이들 거 보면은 제 거를 보고 먼저 한 거죠. 이거를 보고서 최대한 똑같이 사과가 나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저는 뭘 누라고 하냐면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선생님이 요걸로 하지 않냐면 저희 아들이 제 걸 보더니만 엄마 요게 더 이쁜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실습은 요거랑 똑같은 거. 네.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김웅도 스타일로도 한번 해봤거든요. 겁나 어려웠습니다. 네,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러면 조금 프롬프트를 좀 자세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서 이 위치를 맞춰야 되고 어떤 포도가 있고 관찰해야 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흰 탁자, 흰 테이블, 뭐 접시 이런 거 없이 하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요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셔서
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쿠폰이 몇 개 남았을까요? 10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네, 올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10분. 자, 그런데 이걸 하실 때는요, 매직으로 생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 점 3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돌리다 보면 내가 무슨 프롬프트를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생성형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롬프트를 뭘 썼는지 제공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튜닝 매직에서는 점 3개를 누르시면 여기 이미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미지 정보. 이미지 정보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프롬프트가 나와요. 자, 요것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작품하고 프롬프트를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튜닝 매직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샘플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 거요, 선생님. 네, 제 거 너무 못 그렸다고 저희 아들이 구박을 해서 가운데 거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조금, 좀 자세히 관찰해서 하는 거. 그래서 묘사하기가 조금 국어 교과서에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어, 공부 교육, 지금 교육과정에서 지금 묘사하기가 좀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AI가 들어오면서 자세히 표현하고 자세히 쓰는 거, 묘사하기, 이게 다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생각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제가 한번 싹 다 뒤졌는데 묘사하기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GPT는 아까 내가 예, GPT는 일단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GPT는 제가 아이들한테 웹툰을 제작할 때 저는 스토리를 먼저 제작을 하라고 합니다. 스토리를 먼저 스스로 하고 그걸 컷으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컷을 나누는 거는 요약하기라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썼지만 컷을 나눌 수 없는 아이들한테는 스토리 작가 선생님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붙이고 이것을 웹툰 뭐 4컷으로 정리해줘, 뭐 6컷으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느린 학습자 아이들한테는 튜닝 GPT가 보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과학 상상화 그리기 할 때 그냥 상상화 너희들 상상을 먼저 써봐라고 1단계를 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GPT를 통해서 생각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GPT 과학 선생님한테 미래 모습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라고 약간 보조 대화를 나누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확장을 해서 미래 모습은 어떨지를 바탕으로 과학 매직에서 상상화 그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GPT에서 김웅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웅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의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인가 또 세종대왕님은 어떠시지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캐릭터를 입력을 해서 10년 후에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진로 지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잘 하셨을까요? 네. 어려우시죠? 생각보다. 네. 오, 우세표 선생님 너무 잘 나왔는데요. 그쵸? 정은진 선생님들 한번 다 하신 선생님들 한번 좋아요를 한번 이미지가 이게 이미지 업로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더하기 눌렀는데 파일 첨부가 안 되면서 다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이 창을 닫고 다시 접속하면 그때 되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 올려주신 선생님들 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신기숙 선생님하고 허플레빗 선생님, 네, 한수영 선생님, 공경희 선생님, 정은진 선생님, 이지순 선생님, 이은미 선생님, 항공샷.
이 프롬프트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학 상상화 그리기에서 미래 모습 그려져 이렇게 단순하게 한 애가 더 잘 나온 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 거를 샘플을 주고 그걸 조금 잘 관찰해서 묘사를 한번 해봐라고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거에 선생님들한테 미션을 준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불가능한 미션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프롬프트를 해도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왜냐면 접시를 빼먹고 하는 애들도 있고 포도가 있었는데 포도가 빼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를 좀 관찰해서 저거를 좀 자세하게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네. 아, 괜찮나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제 샘플을 한번 보자면 사실은 이게 샘플이었거든요. 네, 이거가 샘플이었는데, 네. 하지만, 최대한, 기본 요소가 다 들어갔다라고 한 거는 좀 잘했다 하고서, 상품을 줬습니다, 아이들한테. 네. 요거 잘 나왔죠, 그래도.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프롬프트를 자세히 쓰고 뭔가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힘들 뻔했어요, 선생님. 네. 제가 처음에 이걸 했다가 애들이 좌절을 하고 막 했는데 근데 요걸 단계별로 조금 여러 번 연습을 해보면 조금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한 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GPT를 쓰든 생성형 이미지를 하든 AI는 관용을 맞추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접근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단계씩 질문하면서 접근해가. 그러면서 관역 중앙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GPT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내가 의도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끔 대화를 나눠가는 거야. 처음부터 10점에 딱 꽂혀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해도 비슷하게 안 나오는데 약간 또 우연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저는 완벽한 수업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선생님들. 저는 그냥 디딤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도는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저희가 비빔밥은 이제 다 먹어봤고요. 그쵸? 네, 양품 비빔밥서부터 해서 돌솥 비빔밥, 그리고 저희 고급스러운 전주 비빔밥까지도 같이 먹어봤습니다. 어서 와. 이런저런 투닝 활용 수업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로 질문하기. 저는 국어가 협력적 의사소통이 또 하나의 또 목표잖아요. 그래서 GPT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도에 맞게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로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바로 협력적 의사소통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과학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학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도 여러 단원이 있는데 태양계를 배워요. 네, 태양계와 별자리를 배우는데 초등학교에 그 질문이 얼마나 수많은 질문이 나오겠어요. 태양에 대해서. 제가 뭐 목성의 크기를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과학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교과서의 기본 내용까지만 알려주고 너희들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왔어. 투닝 GPT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들이 질문을 한번 만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라. 궁금한 거 질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PT나 또는 인터넷 조사 이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투닝 GPT는 할루시네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AI는 무조건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것을 아이들이 팩트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한 차원으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PT를 사용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답변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투닝 보드에 넣어요. 투닝 보드에 넣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서로 공유를 합니다. 제 강의 패들렛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투닝 GPT 수업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태양계 호기심 천국이라는 이 보드를 제가 걸어놨어요.
그러면 수성, 목성, 금성 이렇게 쭉 들어가요. 수금, 지화. 지구는 뺐어요. 애들 맨날 지구만 하려고 그래가지고 수금, 지화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내가 무슨 금성 큰가요? 거기 질문하고 대답을 얻고. 그래서 왜냐면 서로 친구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 어떤 대답을 했을까?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공유하면서 또 배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자, 너희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은 튜닝 GPT 선생님한테 질문해. 질문해서 여기에 같이 올려서 공유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단원이 그 다음 단원인데요. 이때부터는 제가 조금 튜닝 GPT를 했는지 또는 인터넷 조사를 했는지 조금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튜닝 GPT 출처 이렇게 밝혀서 야, 얘들아, 이거 의심스러워? 그러면 다시 조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생물 영역도 굉장히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태양계랑 이런 생물 단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질문에 교사가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은 튜닝 GPT를 통해서 조금 보조교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거의 마지막이죠, 저희가. 네. 튜닝 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선생님들 보드라고 하면 교사가 학습 활동 중심으로 주제별로 묶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별자리 웹툰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선생님들 거에 들어와서 서로 공유를 해요. 패들렛 아마 다 그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튜닝 보드는 아이들한테도 5개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굳이 교사만 활용할 거가 있을까? 아이들도 아이들도 조금 보드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왜 아이들한테도 5개를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튜닝 보드에다가 개인 보드로 들어갑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튜닝 보드 선생님들도 한번 해볼게요. 튜닝 보드에 가면 아이들도 이렇게 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새 보드. 5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 보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뭐 영주의 갤러리 이렇게 영주의 갤러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링크를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제가 다 수합을 해요. 그래서 네, 5학년 3반 전체 갤러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의 갤러리의 허브예요. 그래서 여기에 애들이 자기의 갤러리를 다 여기다 링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거, 한 명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성민호라는 친구 거에 링크를 들어가면 얘의 갤러리가 딱 나오면서 얘가 그간에 좋아했던 수업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굳이 이 아이들한테도 5개가 제공이 되는데 꼭 교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의 갤러리가 있잖아요. 물론 에디터에 들어가시면 에디터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만 볼 수 있는 보관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갤러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미술 작품도 찍어서 올리게 해주셔도 돼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2024학년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저는 학생들도 이렇게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자신의 학습 활동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저는 마지막에 이 활동을 조금 해보니까 항상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뿌듯해하고 나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라고 조금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보드를 교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갤러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작품 공간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 지나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GPT 아까 팩트 체크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들 기억하시지만 인터넷 정보도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진짜
봐도 이상한 말인 것 같다라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조금 조사하는 차원. 어차피 그런 우리가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아이들이 저는 그게 좀 못 봐요. 어차피 GPT라는 거는 튜닝 GPT뿐만 아니라 다른 GPT를 쓰더라도, 니튼을 쓰더라도 할루시네이션은 있고, 저는 아이들이 내가 호기심이 뭘까, 내가 이거 학습에 대해서 질문이 일어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그 행위도 이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팩트 체크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과정? 그거에 조금 초점이 듭니다. 예, 제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팩트 체크를 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GPT 이거 튜닝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서 뭐 위키백과 또는 초등학교 그 교육과정에 맞는 좀 데이터를 연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게 좀 학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방학 때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드 이제 선생님들만 쓰셨다면 그동안 보드를 선생님들만 쓰셨다면 이제는 학생들의 개인 갤러리로 온라인 전시 공간으로 포트폴리오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의 수업 오늘은 강의는 디딤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튜닝이 웹툰 이외에도 에디터 이외에도 매직과 보드 GPT를 제공해 주면서 저의 수업이 굉장히 많이 더 확장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동안 튜닝을 웹툰으로만 보셨다라면 튜닝 웹툰을 활용하더라도 다른 패들렛 공간이라는 새로운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아예 튜닝 보드가 제공이 되니까 튜닝 보드를 활용하시고 또 없는 이미지는 튜닝 매직을 활용하셔서 서로 융합적으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 사례가 완벽한 수업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저의 수업 사례로 선생님들의 AI 미래 수업에 조금 디딤돌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던져준 걸로 가지고 더 선생님들은 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더 많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오실 것 같고요. 선생님들 튜닝은 또 거기에 더 발전하셔서 선생님들이 우려되시는 부분들 더 보강하셔서 우리가 AI 미래 수업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튜닝이 디딤돌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AI 미래 수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 이게 지난번 공경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 옷 갈아입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수작업인데, 지금 지난번에 이슬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수작업 노가다가 아니라, 좀 옷 갈아입히는 기능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건 이슬기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예. 그렇죠? 이 얼굴 이거를 다 번호를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이 옷을 입고자 한다면 이 얼굴을 이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얼굴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이 얼굴의 위치를 얼굴형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예, 다 체크하셔서 여기 와서 이 얼굴에서 아까 기억했던 거를 탁탁탁탁탁탁 찍으시면 예, 얼굴이 바뀌는 거죠. 그럼 옷을 갈아입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노가다를 원하지 않습니다. 튜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네, 건의드립니다. 네. 튜닝 보드 이거는 섞이는 거는 약간의 오류는 예.
튜닝해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사는 지금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용 계정을 받으시면 무제한으로. 네. 그리고 만족도 조사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저는 오늘은 조금 웹툰을 제작하고 완성하기보다는 조금 융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영어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동영상 자료 업데이트 언제 8월 중순? 네, 선생님들. 저희 발표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정리해도 될까요? 학생들은 구글 계정으로 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어, 허영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네, 유식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착순 입장 커피는 아마 DM으로 아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김태환 선생님이셨나요, 아까? 헬스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워낙 앞에서 짱짱하게 연사님들이 다 좋은 거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 그리고 지식센터에서 튜닝 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음에는 지식센터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요. 네. 디딤돌 수업, 네, 괜찮았나요? 선생님들 저를 밟고서 더 좋은, 더 다양한, 예, 좋은 수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작품은 아마 조금 내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네, 감사합니다.